할머니, 댁에 어르신 찾아온 손님이 계시던데 괜찮으세요? 김말순 이장의 목소리가 마당까지 들려왔다. 윤정숙 할머니는 텃밭에서 방금 뽑은 상추를 다듬다 고개를 들었죠. 78, 평생을 이 작은 한옥에서 정직하게 살아온 할머니였어요. 텃밭은 할머니에게 유일한 낙이자 삶의 작은 위안이었죠. 오늘도 사연 소개집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미있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김말순 이장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무슨 소리여, 김 이장? 누굴 말하는 게야? 할머니는 상추를 다듬던 손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아니, 글쎄, 며칠 전부터 검은 양복 입은 남자들이 집 앞에 서성이다 가고 오늘은 젊은 사람이 차를 타고 와서 한참 머물다 가던데 혹시 이상한 사람들 아니겠죠? 김말순 이장은 눈을 가늘게 뜨며 할머니의 집을 훑어봤죠. 할머니는 그제야 며칠 전부터 느껴졌던 불편함의 실체를 어렴풋이 짐작했습니다. 분명 이틀 전부터였죠. 새벽녘 텃밭에 물을 주러 나갔을 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 있는 걸 봤어요. 창문은 새까맣게 틴팅되어 안이 보이지 않았죠. 그저 잠시 주차했겠거니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도 같은 차가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한 젊은 남자가 그 차에서 내려 할머니 집 앞에서 잠시 서성이다가 차를 타고 떠났던 것도 기억났습니다. 별일 아니니께 신경 쓰지 말게. 할머니는 김말순 이장을 안심시키려는 듯 말했지만 사실 할머니의 마음속에도 작은 파문이 일렁이기 시작했죠. 평화롭던 일상에 낯선 그림자가 들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김말순 이장은 여전히 미심쩍은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요.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수상한 사람 오면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김말순 이장은 할머니에게 몇 번 더 당부를 하고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김말순 이장이 돌아간 후 할머니는 텃밭을 다시 바라봤어요. 언제나 편안하고 정겹던 풍경인데 왠지 모르게 낯설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어쩌면 그 불안감은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대문 밖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십니까? 윤정숙 어르신 댁이 맞습니까?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왠지 모르게 능글맞으면서도 끈적이는 어조였어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대문 앞에는 말끔한 양복 차림의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죠. 그의 뒤에는 젊은 남자 한 명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할머니는 경계심을 담아 물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는 부동산 개발업자 강태호라고 합니다.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죠. 명함에는 미래개발이라는 회사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곳이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르신 댁 부지가 저희 사업에 꼭 필요해서요. 좋은 조건으로 매입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강태호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그 말투에는 묘한 강요가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그 순간 강태호의 의도를 직감했죠. 텃밭을 가꾸며 평생을 살아온 이 집은 할머니에게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어요. 선조들의 얼이 깃든 곳이자 돌아가신 남편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삶의 터전이었죠. 무엇보다 어린 막내 아들을 떠나보낸 아픔이 서려 있는 곳이었습니다. 재개발이 무엇이요? 난 그런 거 모르니께 돌아가시오.
할머니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강태호는 예상했다는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죠. 어르신,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가 제시하는 조건은 주변 시세보다 훨씬 좋습니다. 어르신도 편안하게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좋은 아파트에 입주시켜드리고 남는 돈도 충분히 챙겨드릴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달콤했지만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요. 난 평생 이 집에서 살았고 여기서 죽을 것이요. 그러니께 아무 소리 말고 돌아가시오. 할머니는 더 이상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등을 돌렸습니다. 강태호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졌죠. 그는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나중에 후회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들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의 말에는 분명 협박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의 위협적인 말에 몸이 굳는 듯 했지만 겉으로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묵묵히 마당으로 들어섰고 강태호는 할머니를 한참이나 노려보다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강태호가 떠난 후에도 할머니는 한동안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평생 평온했던 할머니의 삶에 알 수 없는 균열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불안감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 할머니는 알 수 없었죠. 그저 낡은 한옥의 그림자처럼 할머니의 마음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질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텃밭으로 돌아가 뽑아놓은 상추를 다듬으려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녀는 주름진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알 수 없는 불안감과 불편함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예전처럼 평화롭지 않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할머니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응시했죠.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마당은 고요했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듯 했습니다. 강태호의 냉정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말은 할머니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불을 끌어올려 몸을 감쌌지만 차가운 한기가 온몸을 감싸는 듯 했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할머니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그녀의 삶이 이전과는 달라질 것이라는 예감이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의 첫 번째 불안한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숙 할머니, 요즘 집에 손님들이 왜 이렇게 자주 오는겨? 그것도 다 시꺼먼 옷 입고 왠지 모르게 무섭지 뭐야. 며칠 뒤 윤정숙 할머니는 마을 어기 평상에 앉아있던 김말순 이장에게 또다시 붙잡혔습니다. 동네 아낙네 몇몇도 옆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할머니를 힐끗거리고 있었죠. 할머니는 그들의 시선이 불편했지만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별거 아니여. 옛날에 아는 사람들이 왔다 가는 게야. 할머니는 얼버무렸지만 김말순 이장은 만족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아이고, 할머니도 참. 우리가 할머니 모르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웬 손님들이 그리도 깍듯이 찾아온다 그래. 저번에 강태호 그 사람도 집 앞에 죽치고 있던데 혹시 무슨 문제라도 생겼슈? 김말순 이장의 목소리에는 걱정 반, 호기심 반, 그리고 이미 퍼진 흉흉한 소문에 대한 확인 욕구가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속이 답답했습니다. 말해봤자 이해하지 못할 것이 뻔했죠. 오히려 오해만 더 깊어질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미소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네에는 할머니가 낡은 집을 지키려다 무슨 이권 다툼에 휘말렸다는 둥, 강태호와 수상한 거래를 한다는 둥, 온갖 소문이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할머니에게는 견디기 힘든 시선들이었죠.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외로움과 서운함이 파고들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답답함이었죠. 첫째 딸 정혜리는 늘 바빴습니다. 엄마, 저 지금 회의 들어가 봐야 해서 길게 통화 못해요.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윤지훈한테 얘기해 보세요. 제가 나중에 전화 다시 할게요. 혜리는 늘 바쁜 워킹맘이었고 할머니는 늘 이런 식의 대화에 익숙했습니다. 혜리의 목소리에는 짜증 섞인 피로가 묻어 있었죠. 할머니는 딸이 바쁜 걸 알기에 더 이상 푸념할 수도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 윤지우는 몇 년 전 사업에 실패한 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어머니, 저 요즘 좀 바빠요. 죄송해요.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지우는 늘 죄책감에 시달리는 듯 보였고 할머니는 그런 아들을 보면 오히려 자신이 미안해졌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죠. 결국 할머니는 자신의 소가리를 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텃밭은 할머니에게 세상의 시선과 고된 현실에서 벗어나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따뜻한 햇볕 아래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일은 할머니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었죠. 이곳에는 젊은 시절의 기억, 남편과의 추억, 그리고 먼저 떠난 막내 아들과의 소중한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막내 아들 윤우진은 20살이 되던 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의 충격은 할머니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죠. 아직도 할머니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면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우진아, 엄마가 여기 이렇게 너랑 같이 심었던 꽃들 잘 키우고 있단다. 너도 여기서 엄마랑 같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할머니는 텃밭 한 구석에 심어진 작은 꽃들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눈가에는 어느새 이슬이 맺혔죠. 막내 아들의 죽음은 할머니의 삶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 이후로 할머니는 외부와의 소통을 줄이고 텃밭에 더욱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은 여전히 할머니 집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그들은 할머니를 마주치면 늘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할머니에게는 오히려 더 큰 불안감으로 다가왔죠. 할머니는 그들이 누구이며 왜 자신을 찾아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묘한 경외심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의 존재가 강태호와 무관하지 않다고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정확한 연결고리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정숙 할머니는 잠자리에 들기 전 거실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밤하늘은 별들로 가득했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별빛처럼 밝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찾아오는 의문의 그림자들, 자식들과의 소원한 관계, 그리고 동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들까지 모든 것이 할머니를 짓누르는 듯했죠.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과연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문득 서랍 속에 넣어둔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할머니와 남편, 그리고 3명의 아이들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들어 있었죠. 특히 막내 아들 우진의 해맑은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 시절의 행복이 너무나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애써 눈물을 삼켰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할머니는 불안감 속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어르신, 지난번에 제 말씀 흘려 들으신 것 같아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강태호의 목소리가 대문을 울렸습니다. 윤정숙 할머니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죠. 며칠 전 그가 했던 협박성 발언이 귓가에 다시 맴도는 듯 했습니다. 이번에는 덩치 큰 남자 몇 명이 강태호의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강동철이었죠. 강태호의 아들 강동철은 팔짱을 낀 채 싸늘한 시선으로 할머니를 훑어봤습니다. 난 당신하고 얘기할 거 없으니 돌아가시오.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손에는 텃밭용 호미를 쥐고 있었습니다. 강태호는 피식 웃었죠. 어르신, 고집도 참 대단하십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들으셨으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을 텐데요.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얼음 같았죠. 강동철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할머니, 이 낡은 집이 뭐라고 그렇게 똥고집이세요? 아버지 말 들으세요. 저희가 시세보다 더 쳐드린다잖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젊은이 특유의 거만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두 사람을 노려봤습니다. 너희들이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려. 이 집은 나에게 전부여. 얼른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강태호는 강동철의 어깨를 잡아 뒤로 물리고는 다시 할머니에게 다가섰습니다. 어르신, 저희도 사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시간 낭비할 수 없어요. 이번 주 안으로 연락 없으면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방법을 쓸 겁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강태호 부자는 할머니를 한참 노려본 뒤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차에 올라타 떠났습니다.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할머니의 집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아니, 전기가 왜 이래? 할머니는 낡은 형광등 스위치를 아무리 눌러도 불이 들어오지 않자 당황했습니다. 전등이 깜빡거리더니 이내 완전히 꺼져버렸죠. 한밤중에 찾아온 정전은 할머니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수도가 끊겼습니다. 마당에 수도꼭지를 틀어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죠. 할머니는 물을 길러 옆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할머니, 또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할머니 댁에 전기도 끊기고 수도도 끊기고 동네 사람들이 다 수군거려요. 혹시 정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거 아니에요? 옆집 아낙네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걱정 속에는 할머니의 사생활에 대한 호기심과 은근한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죠. 동네 사람들의 오해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할머니가 재개발을 막아서 동네 전체에 피해를 준다는 소문까지 나돌았죠. 할머니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저 홀로 집안에서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전기와 수도가 끊긴 다음 날 새벽녘에 마당에 나가보니 끊겼던 전기가 다시 들어와 있었죠. 수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펑펑 쏟아지는 물을 보며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분명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끊겨 있었는데 말이죠. 그때였습니다. 이른 아침 검은색 세단 한 대가 할머니 집 앞 도로에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지난번에 할머니에게 정중하게 인사했던 이비서였습니다. 이비서는 할머니 집 대문을 한참이나 응시하다가 할머니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불편하신 점은 없으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할머니는 당황스러웠죠. 당신은 대체 누구인데 자꾸 내 집을 기웃거리는 게야? 그리고 내가 불편한 건 당신들이랑 저번에 온 사람들이랑 관계 있는 거 아니요? 할머니는 그동안 쌓였던 답답함을 토해냈습니다. 이비서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저희는 어르신을 존경하는 사람들입니다. 불편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할머니를 걱정하는 듯 보였지만 여전히 자신의 정체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도와준다고? 당신들이 뭔데 나를 돕는다는 게야? 저번에 그 사람들이랑 같은 패거리 아니요? 할머니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비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는 어르신께 해를 끼치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르신을 지켜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떠나고 난 후에도 할머니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비서의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인지는 알 수 없었죠. 그러나 알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된 것이 그들의 소행이라면 그들은 할머니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강태호의 압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할머니의 텃밭에 누군가 쓰레기를 버려놓고 갔습니다. 정성껏 가꾼 작물들이 쓰레기에 덮여 망가져 있었죠.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망연자실했습니다. 이 나쁜 놈들, 대체 왜 이러는 게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강태호의 소행이라는 것을 할머니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악행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죠. 할머니는 홀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강태호의 위협적인 얼굴이 꿈에 나타났고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할머니의 마음을 더욱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상황이 대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할머니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밤마다 잠 못 이루며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죠. 어르신, 이거 사인하세요. 오늘 끝내줘, 깔끔하게. 강태호는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계약서를 윤정숙 할머니에게 들이밀었습니다. 그 뒤에 선 강동철과 덩치 큰 남자들은 할머니를 에워싸고 위협적인 눈빛을 보냈죠. 할머니는 그들의 압력에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손에 든 호미가 무색할 만큼 그들의 기세는 압도적이었습니다. 텃밭을 짓밟으려는 그들의 발이 보였습니다. 싫죠. 내 집은 못 내줘. 할머니는 온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지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죠. 강태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이 할망구가 정말 좋게 말할 때 듣지 않겠다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고 싶어 환장했나? 그는 계약서를 내던지며 할머니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부터 웅장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할머니의 집 앞으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죠. 한 대, 두 대 끝없이 이어지는 검은색 물결에 강태호와 강동철, 그리고 그들을 따르던 남자들은 순간 당황한 듯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차들이 멈추고 100명이 넘는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차에서 일사불란하게 내렸습니다. 그들은 마치 잘 훈련된 군대처럼 강태호 일당을 에워쌌죠. 뭐야, 저 녀석들. 강동철이 당황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강태호의 얼굴에서도 핏기가 가셨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강태호 일당을 순식간에 밀어냈습니다. 강태호와 강동철은 자신들을 둘러싼 이 압도적인 존재감에 겁을 먹고 뒤로 물러났죠. 그들은 더 이상 할머니에게 위협을 가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기세였습니다. 강태호 일당은 혼비백산하여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덩치 큰 남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뿔뿔이 흩어졌고 강태호와 강동철은 흙먼지를 일으키며 도망쳤습니다.
할머니는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이들이 대체 누구일까요? 그때였습니다. 100명이 넘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동시에 할머니를 향해 90도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그들의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깊은 경외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의 정중하고도 압도적인 인사는 할머니의 마음에 묵직한 울림을 주었죠. 그들 가운데 한 남자가 할머니에게 다가섰습니다. 그는 중년의 남자로 단정하게 정돈된 머리와 날카로운 눈매를 가지고 있었지만 할머니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따뜻했습니다. 바로 최도진 회장이었죠. 이 비서가 그의 뒤에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희는 모두 할머니의 제자들입니다. 최도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말에는 오랜 세월의 기다림과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에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자들, 그녀의 기억 속에는 낡은 공부방 윤여산의 사랑방과 그곳에서 함께했던 아이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인가 싶을 정도로 비현실적인 순간이었죠. 최도진은 할머니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40년 만입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저희를 가르치고 보살펴 주셨던 그때를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이미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믿기지 않는 이 현실이 과연 무엇인지 할머니는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눈빛에서 진정한 도움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잊고 지냈던 그리움과 따뜻한 감정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존재가 할머니에게 큰 위안과 함께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희망을 주었죠. 윤정숙 할머니는 최도진의 말에 믿기지 않는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제자라니, 내가 너희를 가르쳤다고? 할머니의 기억 속에서 흐릿했던 과거의 조각들이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최도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40년 전 할머니의 윤여산의 사랑방에서 저희를 가르치고 따뜻하게 보살펴 주셨단. 그의 말에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윤여산의 사랑방. 그 이름은 할머니의 가슴 한구석에 묻혀있던 따뜻한 기억을 불러일으켰죠. 최도진이 다른 제자들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준영이라는 남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 저 기억나세요? 제가 그때 병원비가 없어서 학교를 그만둘 뻔했는데 할머니가 몰래 병원비를 내주셔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그때 할머니 덕분에 제가 지금 이렇게 대기업 임원이 될 수 있었어요. 박준영의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희미하게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준영이 그때 내 어머니가 편찮으셨지. 그랬구나, 그랬어. 할머니는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음으로 신미란이라는 여인이 할머니 앞으로 왔습니다. 할머니, 저는 미란이에요.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늘 배가 고팠는데 할머니가 매일 따뜻한 밥을 먹여주시고 요리하는 법도 가르쳐 주셨죠. 할머니 덕분에 제가 지금 이렇게 유명한 요리사가 될 수 있었어요. 할머니의 김치찌개 맛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신미라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는 신미란의 손을 잡으며 그녀의 따뜻한 눈빛을 기억해냈습니다. 뒤이어 정태수라는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저는 태수입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집안이 어려워서 학교도 다니기 힘들었죠. 할머니가 매달 몰래 생활비를 챙겨주셔서 제가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정태수의 목소리에도 굵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보며 잊고 있던 기억을 되살려냈습니다. 그녀가 베풀었던 작은 친절들이 이들의 삶을 이렇게나 크게 변화시켰다는 사실에 할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최도진이 다시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는 할머니가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저희를 가르치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할머니는 저희에게 기술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사는 자세를 알려주셨어요. 어떤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고 타인을 배려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요. 그의 말은 할머니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할머니를 찾아왔는지 설명했습니다. 최도진이 태성그룹 회장이 된 후 오래전 은혜를 갚기 위해 할머니를 수소문했고 이 비서를 통해 할머니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강태호라는 부동산 업자가 할머니를 괴롭히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전국의 제자들에게 연락을 취했고 그들은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이었죠. 할머니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잊고 지냈던 지난날의 고단함과 기쁨이 교차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뿌린 작은 씨앗들이 이렇게나 큰 나무로 자라 열매를 맺은 것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과거의 얼굴들. 그녀가 베풀었던 작은 친절들이 이렇게 큰 사랑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텃밭은 늘 비좁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녀의 마음은 넓고도 풍요로운 밭이었던 것이죠. 이제 할머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할머니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정혜리가 숨을 헐떡이며 마당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뒤를 이어 윤지훈도 뒤따라 들어왔죠. 자식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강태호 부자는 사라지고 수많은 검은 양복의 남자들과 윤정숙 할머니가 마당에 서 있는 모습은 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풍경이었죠. 최도진 회장이 할머니를 대신해 자식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분이 윤정숙 할머니의 자제분들이시죠? 저희는 할머니의 오래된 제자들입니다. 할머니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고자 찾아왔습니다. 정혜리는 최도진의 말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제자라고요? 저희 엄마가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김민준이라는 제자가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그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변호사였습니다. 저는 김민준입니다. 두 분의 어머니께서는 저희에게 단순한 스승이 아니셨습니다. 40년 전 대한철강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될 때 할머니께서는 승진 기회를 포기하고 자원하여 퇴사하셨습니다. 덕분에 저처럼 젊고 가난했던 직원들이 해고되지 않고 회사를 다닐 수 있었죠. 해리와 지우는 김민준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어머니의 희생이었죠. 해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엄마가 승진을 포기하고 회사를 그만뒀다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너희들은 어렸고 난 그 아이들이 가장이었다는 걸 알았지. 나보다 그 아이들에게 기회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뿐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그 시절의 아픔과 숭고한 희생이 묻어 있었습니다. 윤지우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어머니가 왜 그렇게 우리에게 무심하셨는지, 왜 늘 힘들게 사셨는지 원망만 했어요. 사실은 저희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을 뿐, 더 많은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계셨던 거군요. 지훈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떨렸습니다. 정혜리도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희는 엄마를 이해하지 못하고 늘 우리 생각만 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엄마가 우리만 사랑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신 거였어요. 혜리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죠.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는 자식들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혜리와 지우는 어릴 적에도 늘 할머니의 품에 안겨 어리광을 부리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쌓였던 오해가 비로소 풀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이었죠. 제자들도 묵묵히 그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할머니의 자식들이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을 깨닫는 모습에 그들도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가족 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오랜 갈등이 해소되는 순간이었죠. 할머니는 흐느끼는 혜리와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식들에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할머니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난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가족은 더욱 단단하고 따뜻한 유대감으로 묶이게 될 것이었습니다. 마당에는 해질녘 노을이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마당을 감싸 안았고 할머니와 자식들 그리고 제자들의 얼굴에 따뜻한 빛을 드리웠죠. 오랜 오해의 실타래가 풀리고 진정한 사랑이 다시 피어나는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윤정숙 할머니, 아직도 고집을 부리시는 겁니까? 이번에는 태성그룹에서 직접 투자해서 재개발을 진행할 거라서. 강태호가 뻔뻔한 얼굴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의 뒤에는 강동철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죠. 강태호는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할머니를 압박하려 했습니다. 그때 최도진 회장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강태호 씨,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최도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위압감은 강태호를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강태호는 최도진을 알아보지 못하고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당신은 또 누군데 끼어들어? 지금 태성그룹 운운하는데 당신이 태성그룹 회장이라도 되는 줄 알아? 최도진은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네, 제가 태성그룹 회장 최도진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강태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강동철은 이미 겁에 질려 아버지의 뒤로 숨었죠. 주변에 서 있던 제자들은 최도진 회장의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태호 씨, 당신이 재개발을 운운하며 윤정숙 할머니를 괴롭히고 이웃들을 속여 거짓 정보를 퍼뜨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이 지역의 재개발 계획을 전면 취소시켰고 당신의 모든 불법적인 행태를 사법 당국에 넘겼습니다. 당신은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최도진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의 말에 강태호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강태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모든 악행이 백일화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강태호 씨, 당신은 더 이상 이곳에 발붙일 수 없을 겁니다. 당신의 부당한 욕심이 결국 당신을 파멸로 이끌었군요. 이 비서가 냉철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경찰차 한 대가 할머니의 집 앞으로 도착했습니다. 경찰들이 강태호와 강동철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강태호는 마지막까지 할머니를 노려봤지만 이미 그의 눈빛에는
패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강동철은 아버지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끌려갔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동네 이웃들은 충격과 미안함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김말순 이장이 조심스럽게 윤정숙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할머니를 오해하고 온갖 험한 소문을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김말순 이장은 눈물을 글썽이며 할머니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이웃들도 하나둘 할머니에게 다가와 사과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의 사과를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용서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죠. 그 순간 최도진 회장이 제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자, 이제 할머니의 집을 새롭게 단장해드리자. 할머니의 사랑과 지혜가 깃든 이곳을 윤여산의 사랑방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시키자. 제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낡고 오래된 할머니의 집은 순식간에 활기찬 공사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녹슨 대문은 새롭게 칠해지고 깨진 기와는 교체되었습니다. 텃밭은 더욱 넓고 풍요롭게 가꿔졌습니다. 제자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를 살려 할머니의 집을 새롭게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건축가 제자는 설계도를 그렸고 인테리어 디자이너 제자는 아늑한 실내 공간을 구상했습니다. 할머니의 낡은 집은 이제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윤여산의 사랑방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제자들의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감사와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정의가 구현되고 그녀의 보금자리는 더욱 튼튼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재탄생하고 있었죠. 윤여산의 사랑방은 더 이상 낡은 한옥이 아니었습니다. 정겹고 아늑한 분위기는 그대로 유지한 채 현대적인 편리함이 더해진 따뜻한 공간으로 탈바꿈했죠. 대문에는 윤여산의 사랑방이라는 정갈한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곳은 이제 윤정숙 할머니와 제자들, 그리고 자식들의 사랑과 지혜가 넘쳐나는 마을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하루는 예전보다 훨씬 더 바빠지고 행복해졌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텃밭에서 신선한 채소를 가꾸고 오전에는 사랑방에 찾아오는 젊은이들과 이야기꽃을 피웠죠. 특히 취업이나 진로 문제로 고민하는 젊은 직장인들이 할머니를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할머니의 지혜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조언에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지금 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어요. 제가 이 길을 계속 가는 게 맞을까요? 한 젊은 직장인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힘들다고 주저앉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요.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야 길이 생기는 법이지. 너는 혼자가 아니여. 분명 내 곁에 너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게다. 할머니는 40년 전 제자들에게 해주었던 똑같은 조언을 건넸습니다. 그때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수많은 제자들의 인생을 바꿨듯이 할머니의 조언은 젊은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최도진 회장을 비롯한 제자들은 정기적으로 사랑방을 찾아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윤여산의 사랑방을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젊은 세대에게 멘토링을 제공하며 할머니의 사랑을 사회에 환원했죠. 엄마, 이제 저희도 자주 찾아뵐게요. 사랑방 일도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울게요. 정혜리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윤지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이제 저희가 엄마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릴게요. 자식들은 그동안의 무심함을 반성하며 진심으로 할머니를 보살폈습니다.
주말이면 사랑방에는 해리와 지훈의 가족들이 찾아와 북적거렸습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죠. 할머니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속에도 그 별들처럼 수많은 사랑의 불꽃들이 반짝이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 내가 도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돕고 그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야. 작은 친절 하나가 이렇게 큰 세상을 바꾸는구나. 할머니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정숙 할머니는 사랑방 마루에 앉아 텃밭을 바라봤습니다. 노을빛이 텃밭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할머니의 텃밭은 이제 더욱 풍성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흐뭇한 표정으로 텃밭에 물을 주었습니다. 사랑과 나눔의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자라 무성한 숲을 이루는 과정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할머니의 삶은 이제 고통과 외로움이 아닌 진정한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작은 친절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죠. 할머니는 이 모든 것이 기적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작은 친절과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지에 대한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마무리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감동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감동 스토리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멋진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